서울여대 2012학년도 수시 정오반 문제 보겠습니다. 이미 오전반 문제에서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서울여대의 경우 답안지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답만 서술하지 마시고 예시 등을 통해서 보다 풍부한 답안지를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라고, 문제 1번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삶의 길과 선택 그리고 삶의 자세를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저는 생략한 채 제시문의 키워드만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갈등과 선택, 그렇지만 선택 후에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에 따라서 추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제시문 나에는 역시 갈등과 선택은 공통분모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새로운 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이러한 대안의 모색과 성찰적인 삶의 자세, 이것이 제시문 나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두 제시문에서 화자가 갈림길 앞에서 취한 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하나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의견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공통점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러한 인생과 삶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제시문에 드러나 있다, 이것이 공통점이 될 것이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추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길에 대한 대안과 선택한 길에 대한 갈등과 이런 성찰의 신중한 삶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 될 것이고, 각각의 삶의 태도가 갖는 그러한 의미에 대한 서술은 의지와 결단의 경우 추진력을 가지고 자기 발전의 원동력을 삼을 수 있다. 즉 한우물을 파는 그런 장인 정신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추진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는 좌절의 순간에 재도전하는 삶의 적극성이라는 부분과 직결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예로 스티브 잡스는 IT 분야에서 신화적 존재이지만 실제 그가 만든 제품은 모두 히트 상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수없는 IT 제품을 만들었고, 그 만든 제품 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CEO 자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지만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추진력을 토대로 해서 결국 아이폰이라는 대박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바로 포기하지 않는 추진력이 우리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제시문 가의 의미와 관련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삶의 선택과 다양성이란 이러한 측면에서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은 과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문학에 대한 자신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결국 이러한 미련이 과학적 성과를 노벨상이라는 이러한 문화적 산물로 바꾸는 또 다른 거대한 업적을 창조할 수 있었고, 좌절의 순간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삶은 우리 삶의 다양성과 그리고 탄력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논의 전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스티브 잡스를 쓰기 나름입니다. 역시 예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한때 동양 사상에 심취해서 선불교에 빠져 있었지만, 이러한 선불교 속에서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스티브 잡스는 첨단의 컴퓨터 분야에 뛰어들었고, 이 첨단의 컴퓨터 분야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왔던 동양적인 이런 선불교의 사고방식이 소비자, 즉 사람을 지향하는 그러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역시 다양한 선택과 가능성의 모색은 삶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답안의 전개 과정에서 상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서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추진력을 가진 삶은 삶의 궁극적 성취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좌절에 빠진 경우 뒤집어야 되겠죠. 우리 삶은 끊임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탄력적이고 우리 삶을 넓게 폭넓게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식의 상대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반박하고 다시 자기 입장을 전개하는 그런 식의 글을 통해서 풍부한 답안을 작성한다. 뭐에 대해서? 서울여대 1번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도표의 주제는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그것의 원인을 진단한 뒤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은 전반부에서 도표를 분석하는 것, 즉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논하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 도표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이러한 2단 구성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도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절대 빼먹는 도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도표의 내용의 기준에서 이것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단한 도표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표 1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OECD 평균 이하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2에서는 0세에서 2세의 경우 공보육시설의 등록률이 다른 OECD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3에서 5세로 넘어간 경우 다른 국가들은 전부 90% 이상인데 한국은 79.8에 불과하다. 즉 5세 아이의 경우 공보육시설보다는 사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그러한 현상을 추리해 볼 수 있다. 이것이 표 2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표 3에서는 OECD 주요국의 여성 취업률을 보았을 때 한국 역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림 1에서는 한국의 경우 가족 지원 정책이 주로 뭐에 현금 같은 것은 주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세제 혜택, 즉 간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립서비스, 말로 주로 떼우려 든다. 이러한 사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도움은 별로 주지 못하고 있다. 누가? 정부가. 이런 의미가 그림 1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림 2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을 보았을 때 남성의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OECD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사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남성보다는 노동시간이 짧지만 다른 국가들의 여성에 비했을 때 노동시간은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 이러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표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본다면 표 1에서는 한국의 OECD 평균 이하의 출산율과 급격한 출산율 저하라는 추이 분석을 덧붙이셔야 될 것이고, 표 2에서는 3에서 5세의 공교육시설의 등록률이 미비하다는 것, 표 3에서는 평균 이하의 여성 취업률이라는 사실, 그림 1에서는 현금 등 직접 지원 형식의 공공지출이 미흡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림 2에서는 한국 남성의 절대적으로 높은 노동시간과 여타국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높은 한국 여성의 노동시간이라는 문제 등을 역시 분석을 해줘가면서 명심하실 것은 주어진 표는 한 개도 생략하지 말고 최소한 각각의 표에서 한 개 이상의 의미를 반드시 도출해내라. 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책 방향의 경우 창의적인 서술인 만큼 논리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타당한 서술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짧게 서술하지 마시고 가급적 풍부한 내용의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되 주어진 도표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표의 의미를 토대로 서술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무세 아이 보육시설의 확대 및 시설 양상이 필요하고, 이는 아이를 사교육시설에 맡길 때 오는 그런 부담의 장기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낮은 여성의 취업률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정의 소득 구조와 연관된다. 양육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수반하는 만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소득 수준이 높일 때 오히려 출산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흔히 취업도 안 하는데 여자가 애나 낳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업률과 그리고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평균적인 출산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될 것이고, 덧붙여서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이 세제 서비스 등 간접적인 지원에 국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출산 동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이러한 메시지 서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과도한 노동 부담의 축소가 필요하다. 남성의 과도한 노동은 가사 분담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 여성의 과도한 노동은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만큼 노동시간을 당장 줄일 수는 없지만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제도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즉
과도한 노동 속에서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그러한 시간 안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체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출산 시 무급휴직 등을 통해서 양육에 따른 노동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방안으로서 서술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